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군문서라는 것을 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귀동량으로 주셔서 그래서 이제 머리로 외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박인호 씨, 김정덕 씨, 장승만 씨, 그 다음에 김성경 씨 이런 분들이 내는 우리 한양꽃 선거리 문서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해동률경집 뭐 이런 만법경전 이런 책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굿거리 문서, 그 다음에 안진거리 고장 경문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많이 통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언어가 구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두서없이 편집이 되고 구전에서 머릿속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해서 나오지 못하다니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양이 상당히 적은 양들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속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의식 행사를 주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직접 저한테 배우는 수강생들 아니면 저의 신딸 신하들에게만 공개하던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한 문서의 내용을 더 전국에 있는 한양굿이나 안진거리 경문을 하지 않는 이북굿이나 다른 굿을 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공통적인 내용들을 제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공개한 진옥이 문서, 한양굿 진옥이 문서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어떤 의미와 병합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제사 지내는 날짜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순서 요것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제사 음식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제사 지내는 순서와 제사 지내는 날에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요 다음에 다시 시간이 있으면은 제사 음식과 굿상 차리는 음식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굿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가 제가 지난번에 한양굿에서의 굿상의 음식에 떡과 부침개, 과일, 육아의 의미를 일부 설명을 했고요. 제사와 관련된 음식은 제가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사 관련 음식도 지난 한양굿 음식 준비하는 과정의 의미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제사로서 지내는 음식은 조금 더 다른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 한번 준비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사 지내는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 27년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장손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족의 제사를 아버님이 모시던 모습을 제가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당이 되려고 그랬는지 어려서부터 형님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제사의 의식 순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손으로 밤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안 믿으시겠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제 손으로 밤을 치고 사갑에
위아래를 날리는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의 격식을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3, 40대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과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험한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제가 혹시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선배, 부모님께 여쭤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것이고요. 과연 제사를 언제 지내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 인터넷에서도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도 각자 제각금 늘 주장하는 바가 틀려요. 그렇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은 단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처럼 제 말은 늘상 저 혼자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말과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이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제 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주장의 근거가 얼마만큼 명확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사의 날짜를 가지고 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떤 책을 봐도 많이 없습니다. 그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이해하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날, 제사를 언제 지내느냐, 이때 제가 또 한번 먼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연 제사를 지낼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날 지낼 것이냐, 돌아가신 날 지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산 날 지내느냐, 죽은 날 지내느냐, 과연 어느 날 지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요거 역시도 딱 1초, 2초, 3초만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아마 재미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제사를 지내는데 산날 지낼 것이냐, 죽은 날 지낼 것이냐. 그래서 제사를 당일날 지내야 된다, 전날 지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주장되는 것이죠. 그럼 당일날 지내느냐, 전날 지내느냐, 그럼 전날은 산날이고 당일날은 죽은 날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있죠. 하루가 밤 12시 땡땡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시 24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되죠. 여기는 낮 12시, 여기는 밤 12시. 그러면은 어떤 분이든 낮 12시 뭐 정각에 낮 12시 정각에 돌아다니신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새벽 1시에 돌아가시나 밤 11시에 돌아가시나 어쨌든 이 하루 오늘은 이 돌아가신 분에게 새벽 1시에 돌아가시나 밤 11시에 돌아가시나 돌아가신 날이 이분에게는 산날이고 죽은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날이 죽은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산날 지내야 되느냐 죽은 날 지내야 되느냐 하는 논의는 가장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논리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말이에요? 등하부명이라서 등잔 밑이 항상 어둡다.
등잔 밑은 항상 어둡다 이게. 가장 단순한 원리 이론을 여러분들 놓치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슨 뭐 법당에 뭐 단상이 3개면 되느냐 4개면 되느냐 촛대가 7개냐 5개냐 옥수뿌리니 3개 뭔 상관 있어 그게. 그런 아주 좀 저급한 이론을 갖고 덤벼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죠. 그 앞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뒤돌아서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똑똑하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 단상이 3단이고 2단이고 내가 잘 모셔주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테마가 왼쪽 걸렸으면 오른쪽에 걸렸으면 뭔 상관이냐고. 그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론의 체계지. 내가 만약에 불살머니를 소당에 걸고 6당에 걸고 바꿔서 걸었어. 불살매가 잘못됐으면 나한테 일러줘. 야, 이거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줘라. 당신이 바꿔달라고 안 하면 그냥 계시면 돼.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내가 손님이었고 내일부터 이러면은 할머니가 알려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죽은 날 지내냐 산 날 지내냐. 죽은 날이 산 날인데 뭘 죽은 날 산 날을 따져. 그날이 그날이지. 그럼 이 죽은 날 산 날이니까 이날 지내는 거야. 이날. 그럼 이날 지내는데 어떻게 이날 지내느냐. 어떻게 이날을 지내느냐. 다만 이날 지내지만 이날 지내는데 그러면은 새벽 1시에 돌아가신 분은 새벽 1시에 제사를 지내고 밤 11시에 돌아가신 분은 밤 11시에 지내고 그것이 아니고 이날 어쨌든 하루 당일날 맞는데 이날 지내는 것이 맞는데 다만 돌아가신 타도 전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와전된 이야기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이날 지내는데 이날 밤 12시 꼬박한 자정의 시간을 넘긴 시간에서 요 시간에서 12시가 넘어가면은 우리 시간은 이렇게 따진다 그랬죠. 하루로 자시라는 시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24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민족과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권 전역에서는 자시라고 축신,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간지를 써서 12간지를 써서 12시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자시라고 하는 거는 밤 11시에서 12시를 그 전날에 자시라고 해서 야자시라고 불렀던 거고 이 12시에서 1시까지 사이를 그 다음날에 아침 잃는 자시라고 해서 조자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야자시는 사실은 자시라는 시간은 하루가 그 전날과 다음날로 걸쳐져 있는 시간이에요. 걸쳐져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12시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뭐 요즘에 동경표준시에서 12시 30분을 한다. 그래요. 좋아요. 동경표준시를 써서 12시 30분을 쓰든 정확하게 12시 32분 몇 초까지 따져서 동경표준시를 한국표준시, 서울표준시로 환원을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12시는 동경의 12시고 한국의 12시는 12시 32분이 돼야지 자정이 된다는 것이 동경표준시냐 서울표준시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개화와 유교라는 걸 겪으면서 미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동경표준시를 쓰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걸 바꾸지 않는 이유는 시간을 한번 바꾼다는 것이 우리 일반인을 상상하고는 틀리게 컴퓨터, 전자, 뭐 이런 어떤 모든 기계들을 전부 바꿔야 되는 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이걸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쉽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 시간 표준시와 동경 표준시와 중국 표준시야 이거를 서로 바꿔서 쓰면은 지금 우리가 12시 반인데 중국에 가면은 동경 표준시를 쓰니까 1시간이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중국, 일본, 동경을 가서 지금 중국 표준시를 쓰는데 중국, 대만, 홍콩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경 표준시를 쓰는 한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몇몇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체를 다 시간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만 동경에 해가 걸쳐지는 시간을 12시로 정한 동경표준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자연히 뭐 우리가 동경이 12시라도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동경에서 12시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11시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동경이 12시 32분이 돼야지 우리나라는 12시가 된다는 해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동에서 서로 넘어가니까 이 동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해가 넘어가는 한국 서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동경 표준시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쿄 표준시 따로 있고 이쪽 긴자 뭐 대마도 표준시 따로 있고 부산 표준시, 광주 표준시, 전주 표준시, 뭐 인천 표준시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뭐 동경 표준시를 보면은 뭐 30분인데 우리나라는 12시 32분 몇 초니까 뭐 시간 따지고 사주팔자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저기 저 부산 옆에 포항 옆에 간절곤이나 이쪽 그쪽에서 포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여기 인천 백령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거의 15분에서 20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당일날 같은 시간 동시에 출발했다도 사주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표준시로 적용해서 쓰면은 잘못 보는 얘기. 그런 복잡한 얘기는 제가 거두기로 하고 어쨌든 이 자시는 이 전날 자시와 다음날 자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 분은 이 전날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 시절에는 제사 지내려면은 밤 12시 땡 넘어가야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들 기억들 있죠?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럼 내일 학교 가도 소용없어. 제사 지낼 때까지 뜬 눈으로 눈을 졸리면서 하고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내면은 뭐가 있죠? 제밥이 있잖아요. 제밥이 제사 음식. 어려서는 여러분들 지금 상상 못하실 만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 지금처럼 음식이 넉넉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날 그 기다렸다가 산적 한 쪼가리 먹고 자는 것이 아주 얼마나 꿀같이 달던지 그때는 자고 밤전에 먹고 잤다고 아침에 뚱뚱 붓는 것도 없어요. 기다렸다 제사 끝나고 그 산적 고기 소고기 산적 한 점 먹고 자려고 뻐꾸기 눈을 하고 껌뻑껌뻑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먹죠. 저기 탕국에 고기 소고기 들어가 있어야 소고기 국물하고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 몸이 날아갈 것 같게요. 지금은 야참하고 날아가면 아침에 속도 더부룩하고 그냥 거북하고 하루 종일 그냥 묵지그리 하고 그런데 그때는 뭘 그렇게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하든지 오히려 그냥 몸이 막 심이 불꽃 나는 것 같고 이 기다렸다 먹고 자야 돼요. 근데 이 자식까지 지금은 못 기다리잖아. 자식까지 뭐 중간에 텔레비 봐야지 내일 출근돼야지 하니까 이날 전날 준비를 해. 음식을 전날 준비를 하고 대충 7시 8시 7시 8시 9시 10시면 제사를 지내버린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러니까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돼 있다. 근데 저희들이 무당들이니까, 우리가 무당이니까 간혹 구슬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제삿날 왔는데 얘네들이 하루 전날 제사 지내고 없어서 나는 맨날 허탕치고 갔다. 여러분들 이런 말 제가 지어내는 말 같아요. 아마 저 말고도 굿석에서 어느 집 조상님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걸 직접 들으신 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무당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조상님은 돌아가신 당일날 우리 생각으로 이 하늘에 문이 열린다. 하늘에 문이 자시에, 그래서 자시에 하늘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안진거리 고장책에 보면 양고장 축원문에 보면은 천계어자하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고 돼 있어요. 지벼고축하니 땅은 축시에 열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시가 지난 축시에 땅이 열리기 때문에 산소 뚜껑이 열려서 축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요거는 생각이 조금 너무 오버하신 생각 같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자시에, 그것도 정자실 넘긴 그 하루가 시작하는 요 당일날, 돌아가신 당일날의 조자시에 천계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제사 지내는 날짜, 제사를 언제 지내는 것이 맞느냐, 요거 가지고는 서로 다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당일날, 제사를 돌아가신 당일날, 이날이 바로 산날이고 이날이 죽은 날이다. 어떤 사람도 마지막 살아있던 날이 죽은 첫째 날이다. 그럼 살아있는 날과 죽은 날이 겹쳐지는 이 돌아가신 당일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당일날에, 그러면은 1시에 죽은 사람과 2시에 죽은 사람, 3시에, 낮 12시에 죽은 사람, 밤 11시, 7시에 죽은 사람을 다 그 시간별로 구분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 하늘에 문이 열리는 자시에 지내는 거다. 그래서 그 자시는 그러면은 하루 전날과 걸쳐 있는 야자시가 아닌 그 다음날 새날이 시작하는 조자시에 시작한다. 이 조자시에 시작하는 자시까지 기다리는데, 이때 준비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면 늦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음식은 전날 여유 있는 낮의 시간부터 저녁까지 준비를 해서 음식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되면은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고 12시가 넘어가면은 그때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양굿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이 진옥이라고 해요. 진옥이는 산 사람의 일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일이라서 음의 일이다. 음의 일이니까 양이 시작하는 첫 시작에 자시에 시작을 한다.
근데 자시에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5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경이라는 거는 저녁 7시에서 9시, 2경이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저녁 7시에서 9시를 1경, 그다음에 7시에서 9시 사이를 2경,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그래서 11시에서 1시까지를 3경, 1시에서 3시까지를 4경, 그 다음에 3시에서 5시 사이를 7시에서 9시, 9시, 11시,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요렇게 해서 요 시간을 우리가 저녁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5경 그랬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자시를 지난 축시. 그래서 제사는 자시에 지내는데 이 무당은 돌아가신 분을 진호기를 할 때는 사실은 진호기만 한다고 해서 진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호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말하는 원 세남이라고 하는 거, 세남굿이라는 거 할 때는 이 안땅굿을 하고 다시 진호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땅굿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택과 같은 거죠. 안택 진호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집안에 상문이 끼니까 안택을 먼저 하고 진호기를 해서 망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안땅굿을 먼저 하고 진호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땅굿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호기는 음의 일이니까 양의 시작은 첫 새벽에 시작을 한다. 사실은 이 자시라는 건 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양의 시작이 양이 점점 커지다가 밤 12시에 낮 12시에 양이 가장 커졌다가 다시 음이 점점 커져서 밤 12시까지 음이 커지고 양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관념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어두운 밤이고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는 어두운 새벽이고 밤이기 때문에 이때 먼저 음의 일을 하는 양의 시간이지만 음의 느낌이 나는 시간에 양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때 안땅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계가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진호기를 치기 전에 안땅맞이 하는 것을 이름하여 안땅 사경맞이 그래요. 안땅 사경맞이 그래요. 안땅 사경맞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땅 사경맞이를 해서 다시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진호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사 지내는 날과 진호기 하는 시간 의미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제사 관련돼서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모든 진옥이라는 절차가 끝나면 한양굿에서는 상식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상식이라는 절차를 지금 제사 지내는 절차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만 되면은 대부분의 무당들이 상식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이 상식 절차를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나간 책의 진옥이 도령이라는 문서에 제가 상식 절차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고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미리 먼저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사 지내는 순서와 진진오기의 상식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